세균도 세균이지만 두드릴 때 방출되는 미세 플라스틱이에요. 당장 버리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세현아에서 라이프 레시피 정나래입니다. 집에서 편리하게 사용하는 도구들이 발암물질이 되고 쌓여서 우리 몸속의 호르몬을 교란시키는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위 영상들에 이어서요, 우리 집에서 꼭 점검해야 할 것들 3탄이에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우리 집은 해당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쯤은 꼭 체크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라차님들, 집에서 주로 어떤 냄비를 쓰시나요? 아마 스테인리스 냄비가 아닐까 하는데요. 튼튼해서 오래 쓸 수가 있고 표면이 매끄러워서 양념이 잘 배이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서 너무 좋죠.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연마제예요. 스테인리스는 합금이기 때문에 가공하는 과정에서 표면을 연마하기 위해서 연마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하는 연마제 중에서 탄화교소, 영문명으로는 실리콘 카바이드라고 하는 물질이 EA 등급 발암 추정 물질에 해당이 됩니다. 연마제가 묻은 냄비에 국물을 끓여서 마신다? 건강에 위협이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스테인리스 냄비에 국을 끓여서 마신다고 사람이 당장 암에 걸리는 것은 아니지만 해독 배출 능력이 약해서 발암물질이 체내에 오랜 기간 잔존하게 되면 암을 촉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애초에 연마제를 제거하고 팔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연마제를 또 제거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고 연마제 없이 출고가 되면은 전시된 상품에 흠집, 스크래치가 잘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냄비를 포함해서 주전자 등등 스테인리스 도구를 건강에 문제없이 잘 사용하려면 반드시 그래서 연마제를 제거해야 하는데요. 연마제는 물을 밀어내는 소수성 물질이기 때문에 물이나 주방세제로 닦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요, 처음 딱 구입을 하면은 3단계 세척법으로 제거하게 되는데, 첫 번째, 키친타올에 식용유를 묻혀서 전체적으로 냄비를 닦아줍니다. 그러면 키친타올에 아마 새까맣게 뭔가 묻어날 거예요. 이게 연마제거든요. 그래서 안쪽, 바깥쪽, 손잡이까지 꼼꼼하게 검은 게 묻어나지 않을 때까지 닦아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 베이킹소다를 물에 풀어서 설거지를 해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주방세제로 다시 한번 세척을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코팅 프라이팬인데요. 지금 한번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만약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라이팬의 코팅이 벗겨졌다면 당장 버리셔야 합니다. 프라이팬은요, 크게 코팅된 제품과 코팅이 되지 않은 제품이 있는데요. 스테인리스 팬이나 무쇠로 만든 팬은 비코팅 프라이팬이고요. 금속 위에 불소수지나 세라믹이 코팅된 것이 코팅 팬인데, 보통은 이 코팅 팬을 많이 쓰게 되죠. 왜냐하면 들기의 무게가 굉장히 가볍고 음식이 팬에 눌러붙지 않는다는 그런 장점 때문이에요. 그래서 티타늄 코팅, 마블 코팅, 요즘에 다이아몬드 코팅 이런 것도 종류가 엄청 많아졌어요. 이름은 다양하지만 모두 불소수지에 마케팅을 위한 그런 성분들이 소량씩 첨가되어서 만든 결국은 코팅팬이고요. 코팅팬의 문제는 코팅이 벗겨진다는 거예요.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에서는 알루미늄이나 금속 성분이 나올 수가 있는데, 알루미늄은 체내 흡수가 적은 편이긴 하지만 극소량이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체내에 쌓이게 되면 뇌, 콩팥 등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프라이팬 바닥 코팅이 벗겨져서 본체가 보이면 새 제품으로 교체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교체 주기는 보통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인데요. 만약 눈으로 코팅이 벗겨진 게 보이면은 바로 교체하셔야 하고요. 팬에 음식이 눌러붙기 시작한다, 그러면 코팅이 벗겨졌다는 신호이니까 새 팬으로 구매하시는 게 좋겠어요. 자, 그런데 팬을 6개월마다 한 번씩 교체한다고 생각을 하면 너무 아깝죠. 그래서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돈 아끼는 프라이팬 관리법이 있습니다. 먼저 설거지 하실 때 여러분 절대 철수세미 이용해서 박박 문지르시면 안 되고요. 코팅팬은 부드러운 스펀지 수세미를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조리할 때도 나무 주걱이나 젓가락이나 숟가락으로 막 휘저으면서 코팅을 긁어내서는 안 되고요. 실리콘 주걱까지 좀 부드러운 걸로 사용을 하면 좋다는 거. 그리고 코팅팬은 과열이 되면은 코팅 층이 손상이 되기 때문에 팬이 비어있는 상태로 너무 오래 가열하지 마시고요. 또 조리할 때 양념 소스나 소금이 있는 재료로 오랫동안 코팅팬 위에서 조리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불소수지가 염분에 부식이 돼서 코팅이 벗겨지는 시기를 앞당길 수 있어요. 세 번째, 집에 쓴 지 1년 넘은 도마가 있다 하시면 역시 교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재료와 물에 수시로 노출되는 도마야말로 이 대장균이나 살모넬라균 같은 세균이 번식하기 정말 딱 좋은 환경인데 변기보다 수백 배 많은 박테리아가 살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식재료 찌꺼기를 먹이 삼아서 세균이 번식이 되는데 한 마리의 세균만 있어도 한 10분만 지나면요, 한 기하급수로 늘어나기 때문에 도마 관리가 꼭 필요한데요. 같은 도마를 1년 넘게 사용을 하다 보면은 평균 잔여 세균 수도 새 것에 비해서 3배 이상 늘어난다고 합니다. 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마로는요, 아마 나무 도마 그리고 플라스틱 도마가 있을 텐데, 나무 도마는 물기를 잘 빨아들이죠. 그리고 잘 갈라지고 칼자국에 식재료가 잘 낀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플라스틱 도마는 어때요? 물기를 잘 흡수하진 않지만 표면에 물기가 남아있으면은 세균이 급격하게 번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서 뭐 이게 좋다, 아니다, 그냥 플라스틱 도마가 좋다, 뭐 여러 주장이 있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균도 세균이지만 도마를 두드릴 때 방출되는 미세 플라스틱이에요. 미국 노스다코타 주립대학 연구진들이요, PP라고 하는 폴리프로필렌과 폴리에틸렌, 그러니까 P라고 하는데, 이런 각각의 재질의 도마로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플라스틱 도마 위에서 칼질을 할 때 상당량의 미세 플라스틱이 떨어져 나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기서 PP와 PE는요, 열을 가하면 녹는 열 가소성 플라스틱인데, 도마에 당근을 다진 다음에 분석을 해봤더니 1년 365일을 기준으로 PE 재질의 도마에서는 1450만에서 7190만 개, PP 재질의 도마에서는 7940만 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방출되는 것으로 보고됐어요. 개인적으로는 플라스틱 도마보다는 나무 도마를 선호하는데요. 연구진들이요, 나무 도마에서도 똑같은 실험을 했거든요. 그런데 나무 도마에서도 역시 당근을 막 자르면서 두드리면은 다른 종류의 미세 입자들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무 도마도 너무 오래, 1년 넘게 오래오래 쓰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고요. 평소 도마 관리가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간혹 나무 도마를 끓는 물로 소독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뜨거운 물에 닿으면은 접착제로 붙여서 만든 그 나무 도마의 경우에는 기능이 떨어져서 수명이 더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식초, 소금, 베이킹 소다를 혼합한 다음에 뿌려서 한 1시간 정도 뒀다가 물로 헹궈서 직사광선이 아닌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 세워서 하루 정도 말리는 것이 가장 좋아요. 만약에 강한 햇빛에 너무 세게 말리면 소독은 되겠지만 수분을 급격히 뺏어가기 때문에 나무결이 갈라지는 것처럼 오히려 변형이 돼서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러분 뭐 짐작 가시는 거 있으실까요? 바로 페트병인데요. 요즘에 생수 사 먹는 집들이 많아지고 한 번 쓴 페트병을 재활용하는 경우도 많아서 주의가 필요해요.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물 1ml당 세균이 100마리 이상이면 먹는 물 기준을 초과하게 되는데, 생수병의 뚜껑을 따자마자 측정한 세균은 1ml당 한 마리였지만 입을 대고 한 모금 딱 마신 직후에 물에는요 900마리로 급증했다고 해요. 먹는 물 기준이 100이니까 이미 기준을 초과한 거죠. 그런데 이 생수병을 하루 두었다가 세균 측정을 했더니 기준치의 400배를 넘는 4만 마리의 세균이 검출됐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바로 입을 대고 마시는 거였는데, 타액과 음식물이 페트병 안에 들어가면은 이 세균 감염의 온상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발암물질은요, 개봉하지 않은 생수병에서도 나올 수가 있어요. 6개짜리 생수 시켜서 먹는 분들 집에 어디에 보관을 하시나요? 개봉하지 않은 생수병이라고 해도요, 고온이나 직사광선에 노출이 막 되면은 1급 발암물질은 폼알데하이드와 중금속인 안티몬 등 유해물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길을 다니다 보면은 편의점이나 마트 밖에서 6개 묶음 생수 파는 거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실제로 감사원에서 서울 시내 소매점 270여 곳 중에서 100여 곳에 있는 페트병이 야외 직사광선 환경에 노출된 상태로 보관되고 있었다고 감사 결과를 밝힌 적이 있어요. 여름철 오후 2시에서 3시 때 자외선 강도와 50도 온도에서 이 페트병 생수를 한 2주에서 한 달간 노출시켰더니요,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인 안티몬이 0.003에서 0.0043mg, 그러니까 호주 기준치 0.003mg을 초과했고요. 또 포름알데히드는 1리터에 0.12에서 0.3
0.31mg이 검출되어서 일본의 기준치인 0.08mg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결국 페트병 생수는 미개봉 시에도 반드시 직사광선을 피해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베란다 같이 햇빛이 땡땡 내려쬐는 그런 곳은 피하는 것이 좋고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현관이 가장 좋더라고요.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자, 집에 두고 쓰는 것들 중에서 발암물질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들 4가지 알려드렸는데요. 자, 먼저 연마제를 닦아내지 않은 스테인리스 조리기구, 그리고 코팅이 벗겨진 팬, 오래된 플라스틱 도마, 그리고 직사광선 아래서 오랫동안 보관된 페트병 생수 말씀드렸습니다. 편리함이 주는 만큼 우리가 이런 것들을 현명하게 활용해야 건강도 지킬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공지사항. 자, 평소에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으면 좋을지 궁금하신 점은 식지상담소 메일로 따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같이 들으면서 다 같이 얘기도 나눠보고 또 힐링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올해도 정나래와 함께 슬기로운 식생활 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